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전남 지역 선거인 수가 지난 대선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선관위가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19대 대선 전남 선거인 수는 157만 1,833명으로 18대 대선과 비교해 43,341명이 늘었으며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여수시로 23만 5,529명, 가장 적은 지역은 구례군으로 23,563명이고 최고령자는 119살인 진도군 고군면의 조동금 씨입니다. 선관위는 어제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27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6개월 뒤 수중 수색 작업 중에 찍힌 세월호 조타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각종 계기판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 있어 침몰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속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 조타실 내부 모습입니다. 촬영된 시점은 2014년 10월 29일 새벽 5시 15분. 선박 평형수의 상태를 알려주는 밸러스트 워터 탱크 게이지 눈금이 모두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부족은 세월호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물론 침몰 과정에서 계기판 고장 등을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조타기 방향 진행각 표식이 15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세월호가 5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엔진 기동 상태를 나타내는 이른바 텔레그래프의 레버 위치는 스톱 눈금에 가 있습니다. 배가 좌우로 기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인 핀 스테빌라이저 계기판과 벽에 붙은 항내 속력표도 눈에 띕니다. 이 영상은 세월호 침몰 6개월 뒤 세월호 수중수색 민간 잠수팀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잠수의 목적을 인명수색을 하는 데 더 우선을 뒀기 때문에 이런 조타실이랄지 이런 기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중 촬영을 진행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수중 수색을 중단하기 전에 이제 기록 차원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세월호 조타실 수중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거액의 부동산 매입 등으로 특혜 논란을 빚었던 순천시의 문화예술센터 건립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순천 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시의회 행자위는 9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데 따른 예산 부담과 시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부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순천시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 확보를 이유로 상사면 5공리 인근에 한 사설 수목원을 매입해 문화예술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특혜 시비가 제기돼 왔습니다. 포스코가 지역 환원 사업으로 건립해 광양시에 기부 체납한 커뮤니티 센터가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고 설립도 무산되면서 안정적인 센터 활용안을 찾는 데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난 2001년 30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광양 커뮤니티 센터. 건립 이후 포스코에서 운영하다 2008년부터 광양시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센터 내 수영장과 목욕탕 외에 일부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센터 내 비어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의 30%인 3,9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동안 여러 공모를 통해 호텔이나 유소 호스텔 등 다양한 활용안을 모색해봤지만 수년째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권과 중복되지 않고 시민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단체와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커뮤니티 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해 도립 예술고를 입주시키려 했지만 예술고 위치가 바뀌면서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우선 노후화된 기존 수영장 등 기반 시설을 새로 개선하고 최근 유치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커뮤니티센터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 3억 1천만 원을 들여서 수영장을 개보수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광양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센터 활용 방안을 놓고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과 운영 적자 탈피를 통한 수익 창출의 두 갈래길에서 새로운 해법 찾기에 광양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군이 관내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 확충에 나섭니다. 고흥군은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에 선정돼 오는 6월까지 국비 등 6억 4천만 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장 안에 200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화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간 4천여만 원의 전기료 절감은 물론 소나무 10,000그루의 식재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공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광양에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까지 영향권에 들어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양항 인근에 조성 중인 한 산업단지입니다. 이곳에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우드칩 같은 목재 연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220메가와트, 3만 3천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 지역에 발전소 건립 계획이 가시화되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뜨거운 공기를 생산해내는 이런 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우리 지역에 사람 살지 말라는 말과 사업자 측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까지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광양 그림 같은 그런 환경 설비를 해서 향후에는 광양만큼 전체가 그 환경 오염물이 낮춰지는 현상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 여건에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의 영향으로 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반경 10km 안에 여수와 순천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광양읍과 그리고 율촌, 고략 주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순천의 신대지구도 아주 큰 영향을 줄 건데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산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 철회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17 전남과학축전이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증강현실 체험과 3D 캐릭터 만들기 등 100여 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드론 비행 대회와 창의력 경진 대회 등도 함께 펼쳐집니다. 경찰과 소방서도 과학수사대 체험과 심폐소생술 교육, 천체 관측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수십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폭력 조직이 사이트를 운영했는데요. 이들은 계파와 상관없이 돈만 되면 합종 연횡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사다리 홀짝 게임 등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충전과 환전해줬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회원 110여 명으로부터 73억 원을 베팅받아 챙긴 돈만 37억 원.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자 등에게 구입한 대포 통장 70여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사무실을 2차례나 옮겼으며 이처럼 CCTV까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울과 광주 등 4개의 서로 다른 폭력 조직원들로 각자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들 영역을 그렇게 침범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응징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타 조직과도 합종 연행을 하는. 경찰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환수에 나서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 38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가 원테이블 원플라워 한 책상 꽃 하나 운동을 전개합니다. 순천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원티 원F 캠페인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우선 시청사 내부에서 시범 시행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특히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지역 주력 산업으로 내건 정원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영업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호전됐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5조 772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비해 600억 원 정도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철강 부문 이익 증가와 비철강 부문 계열사의 고른 실적에 힘입어 전분기와 비교해 189%가 증가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가격 상승과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로 올해 전체 영업이익률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어린이 테마파크 타당성 용역 보고회에서 당초 계획돼 있던 동물원과 농촌체험 마을로는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힘들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와 테마 체험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테마파크 대상지로는 백운저수지와 구봉산 정상, 중앙근린공원 등이 제시됐으며 접근성과 관광 연계성을 고려해 최적의 테마파크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 공기가 탁합니다. 나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해안 곳곳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상황입니다. 현재 서산이 22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고요. 김포와 익산도 15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공기가 탁할 걸로 보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절기 고구인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또다시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햇살도 내리쬐고 있는데요.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하늘에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7.7도, 전주 8.8도, 대구 11.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대구 21도 안팎으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